노는 게 좋은 세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3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카카오를 사랑하게 된 선인장입니다. 사랑하게 된이 맞나요? 원래 사랑하고 있는이 아닌가요? 했잖아요. 그 카카오와 다른 카카오입니다. 다른 카카오? 물론 그 카카오는 항상 사랑해왔고 애정해 왔는데 그 카카오 말고 먹는 카카오. 먹는 카카오요? K 카카오 말고 C 카카오. 진짜 카카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카오 아니고. 아니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는데요? 원래 초콜릿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포아로를 요즘에 좀 읽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밤에 잘 때 핫초코를 이렇게 마시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뭐야 저거 이 다 상하겠는데 뭐 충치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그 느글느글해서 어떻게 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핫초코를 볼까 해서 레시피를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때까지 핫초코를 만들어보자 해서 열심히 만들게 됐는데 네. 만들면 먹어야죠. 네. 그래서 매일 밤 마시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다크초코 함량을 점점 높이면서 지금 한 88% 카카오? 뭐 이걸로 먹고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니 궁금하다. 보통은 그냥 뭐 핫초코 밑대 이런 걸 사서 마실 텐데 되게 먼 생- 길을 돌아가셨네요. 그런 건가? 직접 만들어서 드시다니. 네, 초콜릿이랑 생크림이랑 우유랑 이렇게 해가지고 생크림도 넣고.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게 핫초코 맛있겠다. 이런 진짜 리얼 핫초코 만들기가 어려운 게 우유나 초코 둘 다 중탕을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손이 많이 가죠. 그것도 뭐 그냥 야매로 대충 하니까 적당히 한 5분 만에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때 코코아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따뜻한 핫초코나 코코아를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던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을 할 정도로. 진짜? 네. 어릴 때 집에 마일로 짠이 있었어요. 어머,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초록색. 그리고 축구하는 애들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 초록색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런 베이직 색 아니었어요? 초록색. 저희 집엔 초록색이 초록색 있었어요. 네. 나도 초록색. 저 그래서 그 88%까지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예전에 그 크레파스 껍데기 같아서 못 먹었던 카카오 닙스도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걸 먹고는 이거는 가문의 원수에게 권해줄 맛이다 막 이랬는데 이거를 차처럼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신맛이 많이 나서 차처럼 먹는다는 건 우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넣어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디카페인 커피 좀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도전하지 않을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저의 가문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네. 요즘에 사실 좀 잊고 있었는데 네, 이야기 들으니까 좀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핫초코 진짜 괜찮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데 꽤나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지난 녹음 때 막 눈이 안 온다고 엄청 맞아요. 찡찡거렸더니 눈이 펑펑 내려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찡찡거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의 기설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갑자기. 진짜. 그리고 굉장히 추울 때 와가지고 눈이 그게 다 쌓이고 맞아요. 원래는 그 어른들이 눈 오면 되게 짜증 냈었는데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그쵸, 예. 다들 행복해 그래. 하더라고요. 남겨놓아서 뛰쳐나간 눈사람을 만들고. 거의 눈사람 배틀 붙은 거 보셨어요? 배틀이 붙었어요? 아니 여기저기서 이제 다 진짜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눈사람을 뭐 엘사 만들고 그러니까 그 미대생이 만든 눈사람 네.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면서. 다들 손재주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럼 근황 토크 혹시 뭐 할 거 있나요? 저번 근황 토크에서도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스팀 지르려고 막 찾아보고 게임 질렀잖아요. 근데 또 저희 녹음 후로 스팀에서 겨울 할인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또 질러줘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게임을 검색을 하던 중에 누군가 이제 하우스 플리퍼 이번에 세일하는데 궁금한 사람은 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라 뭐 이렇게 추천을 한 글을 봤어요. 그래서 예,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하우스 플리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인테리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서 뭐 아이방에 뭐 오렌지 벽을 칠해주고 뭐 물건을 사서 배치해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정말 폐가 같은 그런 데를 구입을 해가지고 완전 싹 리모델링해서 고객한테 팔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노가다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게임에서도 뭐 이제 MMORPG에서 생산직 뭐 이렇게 쌓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찍지 않고 네, 그런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왜 게임에서까지 우린 노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남이 노동하는 걸 보는 건 괜찮더라고요. 어머. 충격. 진짜 이중적이다. 그래서 은근히 좀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요. 네. 계속 이제 벽 칠해야 되고 타일 같은 것도 일일이 이렇게 발라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회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또 하시는 분이 또 웃기게 하시기도 하고 역할 몰입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다가 그분이 하는 다른 게임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게 파밍 시뮬레이터였거든요. 네. 파밍 시뮬레이터를 제가 예전에 샀었어요. 그것도 한 재작년인가 세일할 때 샀었는데 은근히 게임 많이 좀 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엔딩은 잘 보지 않지만 엔딩은 보지 않고 일단 컬렉터. 예전에 파밍 시뮬레이터 사면서 아니 얘가 19까지 나왔어? 라고 하니까 콩님이 19년이 아닐까 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커다란 기계? 중장비 기계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로망이 있어서 여기서는 진짜 트랙터들 온갖 종류의 농기계들을 잔뜩 볼 수 있다 해서 꿈에 부풀러 질렀는데 운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네, 전 면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차가 안 가는 거예요. 후진도 못 하겠고 그래서 튜토리얼을 못 끝낸 채로 게임을 접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못하고 게임을 접은 적은 처음이었는데 진짜 돈 낭비했다 하면서 되게 씁쓸하게 접은 게임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남이 하는 삽질은 재밌으니까 이제 봤는데 정말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을 이제 그 시청자들분과 같이 이제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분들이 또 있나요? 다들 삽질을 하고 트랙터가 굴러다니고 끼고 나오지 않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정스럽고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뭘 사셔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건 뭘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왁자지껄 소동극 보는 것 같고 시트콤 보는 것 같고 일단 재밌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네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깔고 그래서 제법 재밌게 하다가 멈췄는데 일단은 역시 노가다는 남이 해야 재밌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 있었고요. 좀 초반에는 되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니까 되네? 이렇게 요 방향으로 틀어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응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팔러 가고 저걸 심고 막 이렇게 수확하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좀 비슷비슷해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의 조작법이 다 똑같아요. 기계를 내리고 펼치고 시동 걸고 뭐 밭을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제가 좀 가축이나 임업 쪽을 더 파봤으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작물 쪽만 했을 때는 거의 조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전이잖아. 이게 농장 게임이라기보다는 운전 게임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BJ분이 했을 땐 좀 왁자지껄 사람들이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긴 되게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일꾼 고용을 시키거든요. 결국 얘네들한테 일을 시키고 저는 이제 차를 거기다 갖다 대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일이 좀 바빠지면서 손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게임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하고 있으면 손이 아파요? 네,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 게임도 엔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업적을 어디까지 쌓고 이런 건 있지만. 네. 그죠. 더롱다크에 이어 엔딩에 집착하고 계시는. 아유, 네. 그럼요. 엔딩 중요합니다. 어. 그럼요. 더롱다크 편을 제가 편집하면서 선인장님이 계속 막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 내가 왜 이때 대답을 못했을까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세요. 게임을 네네. 하는 의미에 대해서 되게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음.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게임은 도전과 모험입니다. 오, 멋있다. 뭐 우리가 테트리스를 할 때도 이게 어떤 뭐 대단히 거창한 엔딩을 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막 그런 도전이잖아요. 이름 새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1위의 내 이름 AAA 막 이렇게 찍으려고. 알파벳 3개를 새겨야 돼서 그리고 네. 어느 정도는 모험이기도 하죠. 항상 랜덤으로 펼쳐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물품을 어느 정도나 얻을지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결국 누구나 죽을 것이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요. 어허. 그리고 최대한 죽지 철학적인데. 않고 멋있다. 뭔가 생존을 늘려나가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또 이제 그릇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또 게임 이야기 돌아가 봅시다. 더 있으시죠? 네. 더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접었는데 네. 영상들이 진짜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플리퍼도 그렇고 파밍 시뮬레이터도 그렇고 이렇게 저 대도서관님 영상으로 봤는데 사실 너무 유명한 스트리머여가지고 네. 새삼스럽게 추천하기도 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 쪽에 좀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재능이 있다는 게 게임을 잘한다기보다는 상황 재밌게? 설정을 되게 잘하고 몰입감 있게 이제 시청자들을 좀 이끌어가고 생전 처음 보는 시청자들하고 게임을 같이 하면서도 좀 능숙능란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차 프로. 그러네요. 아니, 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우스 플리퍼도 재밌게 보고 파밍 시뮬레이터는 진짜 거의 낄낄대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봤어요. 이게 시리즈 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긴 시리즈 다 보고 해서 여러분께 게임보다는 게임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막 큰 장비를 운전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직접 운전하는 하시는 건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었구나. 나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진짜 정체성이 보는 것을 좋아하는 네, 김영희 씨. 정말 확실합니다. 아니 처음에 그거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찐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셨던 거죠.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게임하는 것보다도 남한테 시켜서 하는 거 보는 게 좋고 보는 걸 저 좋아하는 것 같다. 아 물론 저도 사실 게임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100분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양치님을 볼 때마다 반대로 나는 하는 것이 좋은 약콩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내가 해보면 안 돼? 나 잠깐 해보자. 다 이래요. 그래서 엄청 방해되고 여긴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양치님 같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야, 여기부터 네가 해. 이렇게 남한테 오히려 떠미는 쪽이 되더라고요. 이 커플 찬성일세.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제가 주변에 그래서 이런 양치님 타입도 있고 저랑 비슷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너무 대비되는 그 특성이 정말 잘 나옵니다. 신기하다. 주의점 하나가 하우스 플리퍼는 선인장님은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벌레 나오는구나. 네, 바 선생이 출몰합니다. 나는 저 말조차도 싫어. 다 선생이란 말조차도 싫어. 글씨로 써있는 것도 싫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도 그냥 토크 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차세대 콘솔들이 작년 말에 진짜요?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플스4에서 5로 넘어갔고요. 와우. 엑스박스도 시리즈 X와 시리즈 S가 나오면서 차세대 기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혀 모르시는 걸 보니까 아예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모르시죠? 네, 맞아요. 플스5가 딱 공개가 됐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아니 근데 뭐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달라질 게 있나요?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색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슬림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막 이상한 곡선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파란 불빛이 나오고 이거는 저희 그 같이 게임하는 싸구려? 분들끼리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네. 스타 프로게이머들한테 이상한 옷 엄청 많이 입혔던 거 알죠? 우주 전차 같은 옷을 네네. 자꾸 입혔던 그때 그 감성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가 플스4를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었던데 그래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초창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버전은 약간 테스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박 터지게 미리 예약 구매 막 걸고 할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이번에는 처음으로 엑스박스를 한번 사볼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출시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뭐 플스4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막 나왔을 때 구하기가 좀 힘들고 사람들이 예약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물량이 딸려서 이제 당장 되팔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75만 원부터 뭐 한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그래도 나는 뭐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에서만 돌아가는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플스5로만 할 수 있는 독점 컨텐츠는 하나 있고 나머지 게임들이 동시에 출시가 됐어요. 플스4로도 할 수 있고 5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는 분이 잠깐 몇 차 예약 구매가 풀렸을 때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래? 네. 이런. 이렇게 쉬운 여자라니. 아니 나는 분명히 별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밀당 할 줄 몰라요? 네? 저 제 사전에 밀당이라 넣었습니다. 저 그냥 집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산다고 해놓고도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이 가격 주고 지금 내가 사야 되는 건가? 저 못생긴 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택배가. 크리스마스 선물. 네. 딱 설치를 했는데 진짜 우리 집에 어떤 물건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았어요. 주변에 어떤 물건, 어떤 가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정말 너무 못생긴 거예요. 독보적인.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근데 이제 막상 해봤더니 처음에는 UI 같은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불편했고 또 결정적으로 되게 불편해진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게임할 때 O 버튼과 X 버튼이 있다. 그러면 어떤 버튼이 선택이고 어떤 버튼이 취소일까요? O가 선택? 그렇게 딱 생각이 들죠. 이게 직관적으로 그 아시아 쪽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북미 쪽은 X가 체크의 체크의 의미라서 의미라서. 그래서 반대예요. 동그라미가 취소고 X가 선택인데 근데 지금까지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엑스박스는 어차피 미국 거여가지고 다 통합이긴 한데 플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판은 O 버튼이 선택, X 버튼이 취소 이고 북미판은 반대로 설정이 아예 돼서 그래요? OS가 그렇게 나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도 계속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갑자기 통합한다고 X버튼 헷갈리겠다. 선택 동그라미 취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때마다 이제 엄청 헷갈리시겠는데. 진짜 뇌정지 오는 거 알아요? 막 게임하다가 퀘스트 받아야 되는데 취소 눌러버리고 계속 막. 취소하고 특히 배그처럼 이게 뭔가 긴급한 순간에 빨리 어떡해. 탄을 넘겨야 된다거나 막 그런 순간에 몇 탄 넘길지 다 설정해놓고 X 눌러야 되는데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계속 취소를 한다거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반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이렇게 빨리 살 필요는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랬는데 독점 컨텐츠가 하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데몬즈 소울의 리마스터판이거든요. 데몬즈 소울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블러드본의 전신의 전신이 되는 그러니까 소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게임이에요. 되게 명작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이 소울류가 있게 해준 어떤 시작점이잖아요. 그게 리마스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와 그래픽이 진짜 끝내줍니다. 음. 정말 아 이게 차세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멋진 그래픽에 게임도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아. 좀 볼륨이 적어서 아쉽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플스5를 구매했던 게 되게 잘한 거였다는 생각이 보람이 들어요. 있네요. 네. 이제 OX는 안 헷갈리시나요? 아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덜 헷갈리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가끔 고향에 가면 고향에 플스4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뭐 조카 졸업식이 있고 해가지고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서 배그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내정지가 온 거죠. 이쪽에 맞춰졌던 게 다시 롤백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아니 이걸 설정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스위치 할 수 있게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플스4 버전처럼 네, 네. 약간 국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데 또 많은 콘솔 유저들은 플스도 하고 앱박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앱박을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통일돼서 나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인테리어를 보고 처음에 저는 좀 느꼈던 게 약간 예전에 나왔던 7, 80년대 스타워즈의 그 우주인 아. 걔네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피규어를 사서 옆에다가 좀 놔두면 비슷하게 조금 어울림이. 그래. 그러니까 이 우주의 느낌이. 그치. 아니 저는 그거 먼저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우주틱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그게 문제예요. 저는 차라리 반지의 제왕 쪽에 그런 사우론 탑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훨씬 세련되고 좀 이렇게 이게-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그 사진 보셨을 때 양쪽으로 하얀색 판때기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뗄 수 있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갖가지 3개 또는 커스텀된 플레이트를 발매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약간 스파이더맨 컨셉 뭐 이런 걸로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건 되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잘하면 그 사우론 탑처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게임을 하는 틈틈이 또 넷플릭스를 좀 봤는데 아, 제가 넷플릭스. 보면서 아 이거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저희가 또 녹음이 일주 미뤄지고 하면서 너무 그 핫했던 시점에서 좀 그쵸. 와버렸어요. 한 달 지났나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럴까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그 공개되고 나서 SNS 같은 데서도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웹툰 원작 작품이 하나 있죠. 제목은 저는 양치님이 링크해 주셔서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스위트홈. 네네. 맞습니다. 양치님은 드라마는 다 보셨나요? 네, 완결까지 봤어요. 어떠셨어요? 좀 애매했어요. 음. 저는 1, 2편은 좀 재밌었고 1편은 재밌게 봤고 아 진짜요? 중반부를 진짜 하차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차했다가 콩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 콩이도 보는데 계속 볼까 해서 이렇게 좀 보다가 또 하차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래 끝까지 보자 막 이래서 조금 어거지로 보다가 나중에 8, 9, 10 요 정도는 좀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와 저랑 진짜 반대인데 저는 오히려 1, 2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크리처물이 막 이러면서 봤다가 뭔가 너무 캐릭터들이 다 과장되어 있고 대사도 되게 오그라들고 그리고 등장하는 크리처의 디자인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약간 일본 기생수 만화 같은 게 좀 생각나는 디자인이어서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그래서 봤어요. 왜냐면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되니까 좀 편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냥 별 부담 없이 보게 되는. 아, 네네. 그래서 1, 2화를 그냥 틀어놓고 봤다가 저는 이후에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지고 갑자기 그 캐릭터들이 다 막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캐릭터들이 되게 정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쵸. 이상하게 처음에 되게 짜증났던 사람들도 네. 그냥 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느낌들이 맞아요. 좀 있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 네. 하나같이 현실감이 없는 캐릭터들인데
애들이 다 나중에는 내 식구처럼 맞아. 뭔가 짠하고 보듬어 주고 싶고. 다 잘 되면 좋겠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SNS 같은 데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핫하고 뭐 해외 넷플릭스에서도 순위권 안에 그쵸. 들고 그래서 원작 웹툰을 조금 봐봤는데 굉장히 많이 각색이 된 편이더라고요. 특히 이시영 씨가 그 등 근육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시영 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예 없었는데 예, 새로 만들었고 다른 캐릭터들도 좀 각색된 게 많이 있는데 되게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만화 원작으로 엔딩까지 난 거를 끝까지 다 한 게 아니고 시즌제로 뒤에가 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웹툰 원작은 그냥 완벽하게 완결이 났어요. 완결이 네네. 났어요. 네, 완결이 났는데 드라마는 시즌제로 갈 수 있게 그냥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웹툰이랑은 조금 스토리가 다르겠네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읽은 바로는 그 원작자님이 본인들의 원작과 다른 결말을 원했대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근데 시즌제로 가기에는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네. 네. 나스포 당한 거임? 네, 그쵸. 거기 누가 죽었는지는 말 안 했잖아.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인물이라고 하면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요, 거기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네.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서. 몰살당하는 그런 엔딩은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또 살 사람은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좀 죽기도 했고, 또 이 새끼는 죽어야 되는데 하는 놈이 안 죽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너무 기다려지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네. 안 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보지도 않았지만, 그 감독이 이응복 PD여가지고 그 미스터 선샤인이랑 도깨비랑 태양의 후예 이런 쪽 연출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을 다루는 부분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1편이 전 재밌었던 게 앞에 이사 오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느껴지는 그 긴장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빈 유모차를 끌고 오는 그 아주머니의 그 목소리 톤이나 그걸 약간 경계하면서 이제 물러서고 전도할 것 같은 그런 사람과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의 그 미묘한 부분을 잘 캐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반 이제 그 괴물을 인터폰 화면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도 크리처물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감독이 요런 장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장르 정도로 자체를 낯설어하는 그런 괴물이 나오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뭐 물리치고 이런 부분들 그 한 3, 4화 쪽에서 이제 크리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치게 되고 걔네들을 무찔러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매력적으로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사건물의 긴박성은 좀 떨어지는데 인간관계는 괜찮다. 네,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또 8, 9, 10화에서도 또 인간들끼리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스위트홈 크리처의 가장 큰 특징이 본인의 욕망이 이렇게 표출되면서 크리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비처럼 뭐 물려서 감염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들이 본인의 욕망이 너무 극대화되면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네. 정말요? 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인 것 같은데 정말 독특한 네, 설정이죠. 그거를 좀 못 살린 게 아닌가? 좀 더 3, 4화 쪽에서 더 재밌으려면 크리처 하나하나에 좀 몰입하면서 그런 서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붙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중반에 이제 이시영 캐릭터가 외부로 나가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면서 바깥 상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너무 빨리 전개를 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장르야, 무슨 이야기야, 뭐 이렇게 다 자리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좀 더 내부 인간들을 조명하고 크리처에 집중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시즌 진짜 막바지 때쯤 뭐 외부로 빠져나가서 외부는 어땠다더라 하면서 군이나 정치나 뭐 그 이야기를 좀 시즌 2로 끌어냈었어야지 좀 더 이야기가 응집이 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 크리처들이 그냥 만들어진 괴물이 아니라 원래 살아있던 인간이 어떤 특별한 욕망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괴물이 되는 그 이야기를 너무 드라마에서 못 살려줬다. 왜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괴물이 됐는지가 네, 그죠, 사실 그죠, 이야기가 그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핵심적인 매력적인 요소인데 예, 그게 안 살았다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웹툰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드라마는 시즌 하나에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서사들이 진짜 많이 생략이 됐거든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 개인의 서사를 다 들춰내지 않는 것도 저는 좋기도 했지만 크리처들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크리처마다 조명을 안 해주더라도 한둘은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출 법한데 그렇죠? 네. 양치님의 스위트홈 최애 캐는? 최애 캐... 저는 이시영 씨가 맡은 캐릭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그 아파트의 리더였던 이은혁. 은혁이도 좋아해요. 너무 내 취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냉철한 캐릭터.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냉철한 똑똑한 남자. 저는 그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시영이 맡은 캐릭터가 특수부대 출신의 소방관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콩님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제 의대생 출신의 되게 지략파 참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행동 담당과 머리 담당 이렇게 해서 둘이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한 사이였는데 뭐 사건이 딱 터지니까 탁탁탁탁 자기들이 이렇게 상황을 수습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되게 둘의 케미가 되게 좋았었어요. 중간에 살짝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뭐 그걸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는데도 서로 딱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분이 시즌2에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겠어요. 나오시겠죠? 네,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되게 젊은 배우들이 활약을 잘 해줘가지고 네, 뭔가 맞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그게 되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익숙하지 않은 얼굴인데도 너무너무 연기도 잘하고 찰떡으로 캐스팅된 배우들도 있었고 또 이진우 배우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번에 완전히 연기 변신을 했잖아요. 원래는 되게 미나양이어서 좀 달달한 역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무서운 깡패처럼 나왔다가 결국은 또 좀 달달해지긴 했는데 그분도 되게 이번에 좀 다시 보게 되고 맞아요. 갑자기 우리 그 잡담 중에 기억이 났는데 후반의 악역 있잖아요. 네네. 찐악역. 네네. 처음에 찐찐. 찐찐악역. 그분 연기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좀 충격받는 진짜 다른 배우들은 진짜 참 찰떡같이 연기를 잘한다 싶었는데 그 배우는 아니 이런 배우가 어디 있다가 나왔어? 싶을 정도로 저는 악역 되게 싫어하거든요. 몰입해서 악역을 같이 미워하는 타입이고 악역에 서서 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하는데 와, 저 악역은 진짜 별거 없는데도 진짜 있어요. 나쁜 놈인데도 되게 매력적으로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놈 같아요. 되게 잠깐 출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얼굴이 막 엄청 개성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평범한 느낌인데 그 드라마에서 딱 보고 나면 쟤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진짜 씬스틸러. 맞아요. 그래서 이 스위트홈은 정말 되게 좋은 배우를 많이 발굴해낸 맞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요새 뭐 밖에도 잘 못 나갔었는데 뭐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33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3화 2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책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